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절차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사건, 개인회생과 파산의 사건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6년간 개인회생은 56,000, 51,000, 47,000, 54, 46,000, 65,000, 9만, 10만. 2014년부터 늘죠. 2014년 11만. 2015년에 10만, 2016년 94,000, 81,000, 91,000, 92,000, 86,000, 81,000. 작년에 아마 한 10만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 한 96,000. 올해는 이제 아마 10만 건 돌파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파산은 2006년도가 12만. 2007년도가 15만. 이때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들이 서서히 선임될 때입니다. 2007년도. 8년도 8만 4천. 쭉 보다가 최근에는 4만 9천. 이제 개인회생이 완전히 2대1이죠. 이 당시에는 개인 처음에 이게 2006년도에는 개인회생이 5만 6천, 개인 파산이 12만. 2대1이 넘죠. 지금은 이제 반대입니다. 올해 3배,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개인회생이 개인 파산보다 3배 높습니다. 아마 개인회생은 제가 보기에 한 12만 되고 개인 파산은 이제 한 4만, 5만 정도 될 겁니다. 2대1 넘습니다. 자, 그럼 개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이건 아주 중요하죠. 개인 파산 재단과 개인 회생 재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 시까지 재산 중 자유재산, 면제재산 플러스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 금지 재산, 플러스 신득재산, 플러스 환가 포기 재산이죠. 자유재산을 제외한 파산전에 속하는 재산을 청산하는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의 재산, 그렇죠. 나오죠. 예를 들어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상속재산, 복권 당첨금, 근로 및 사업소 등은 신득재산으로 파산전에 편입 불가능하고 파산관리 일을 합가할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는 팽창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뭐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이 늘거나 복권이 당첨되거나 상속재산이 생기거나 뭔가 새로운 재산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회생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이 오르는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주체.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회생 절차 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관리 혹은 개인회생은 채무자죠.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다릅니다. 파산 절차 및 회생 절차에서는, 이건 법인 회생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2년, 10년입니다. 2년이라는 거는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그 다음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1년, 회생 개시가 되고 1년, 그 다음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게 민법하고 같죠. 그래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이건 좀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택하고 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 절차 2년, 10년이 한 걸 보면 파산 재단이나 개인회생 채무자의 어떤 회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화해 놓은 거죠. 부인권 행사의 제척 기간이 2배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있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신청 기간, 제도의 파산, 제도의 회생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제도가 아니라. 재파산 면책 신청 기한의 경우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조사 절차가 파산 절차 및 회생 절차에서는,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 및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도 있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권자 명단이라 그랬는데 파산 채권자 목록,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목록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자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나와 있는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가용소득을 획일적으로 변제합니다. 기타 이제
제도의 파산, 제도 회생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산 절차는 파산 관제인이 주도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절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법칙, 법인 파산 절차와 2차 입점. 파산 관제 제도의 원형은 법인 관제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관제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파산 제도가 법인 파산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법인은 청산 절차,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1조에서도 목적에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는 뭡니까? 파산이죠. 그리고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갱생을 채무자 재산이 환가배당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 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중지 및 실효를 보겠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되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가 가장 앞섭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파산 절차입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 절차는 아예 실효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이 인가되면 중지된 회생 절차 및 파산 절차는 실효가 됩니다. 절차 우선의 효력면에서 본다면 각 도산 절차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 회생 절차, 파산 절차의 순입니다. 이게 개인회생은 법인은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할 수 있죠. 물론 개인회생 절차를 하면 무담보 채무가 10억, 담보부 채무가 15억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절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억인 채무자는 회생 절차만 하죠. 근데 내 채무가 9억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할 수도 있지만 회생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한가할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사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 경우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고 이후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 파산 절차가 실효되어 파산관제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 절차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경우, 즉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파산 절차는 당연히 속행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파산 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어 중지된 파산 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법 288조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또는 간이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된다. 이게 결렬 파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법인회생, 간이회생 하다가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를 주변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4-5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가 상담을 받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